안녕하세요, 아로니안입니다.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대운둔의 멀티버스에서 스칼렛 위치가 등장하는 것이 확정되면서 팬들은 완다비전과의 연관성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최근 예고편에서 완다의 두 쌍둥이 아이들까지 나오면서 팬들은 스칼렛 위치가 이 영화에서 닥터 스트레인지 못지않게 많은 비중을 가져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완다비전을 통해서 완다가 그녀의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그 가족을 위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 만큼 MCU도 완다에 한해서는 원작을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원작 맥락을 살펴보면 스칼렛 위치의 가정사는 공교롭게도 정복자 캉의 일대기입니다. 다양한 원작 내용이 나오는 이 영상은 스칼렛 위치의 가정의 시작과 끝, 그리고 새 출발의 순간 모두에 캉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영화 대혼돈의 멀티버스에서 완다가 왜 악당처럼 나올 것인지를 추측해보는 영상이지만 드라마 로키와 완다비전의 원작을 설명하는 영상이기도 합니다. 미리 요약하자면 캉 때문에 스칼렛 위치와 비전이 결혼을 했고 완다의 두 쌍둥이 아이들과 함께 캉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우선 비전과의 사랑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스칼렛 위치는 매그니토의 브라더후드라는 악당팀에서 어벤져스로 건너와 활약한 당시의 뮤턴트라는 설정이었고, 비전은 울트론이 2차 세계대전의 전쟁 영웅인 1대 휴먼토치의 로봇 신체와 악당 그림 리퍼의 동생이자 어벤져스 멤버인 원더맨의 뇌파를 복제해서 만든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벤져스를 돕기로 한 상황이었죠. 이 둘은 아콘이라는 악당과 싸울 때 처음 만났습니다. 비전은 완다가 누군지 몰랐지만 아콘이 그녀를 납치하는 것을 막았고, 완다는 비전이 누군지 몰랐지만 자신을 구해줬기 때문에 비전을 공격하는 아콘과 싸웠습니다. 이후 둘은 동료로서 같이 지내다가 점차 마음이 커지기 시작하고 결국 크리스 크롤 워라는 고전 명작에서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합니다. 결국 도르맘으로부터 어벤져스가 스칼렛 위치의 스승 아가사 하크니스를 구했을 때 비전은 스칼렛 위치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이후 이들은 멘티스와 소즈맨과 같이 합동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 결혼식의 주례자는 다름 아닌 캉의 미래 이모터스였습니다. 캉의 미래 버전인 이모터스가 왜 결혼식에 있었을까요? 나다니엘 리차드는 정복자 캉으로서 수많은 시공간을 지배했지만 그의 나이 60에 그는 점차 정복자에서 관리자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제 그는 긴 과정을 거쳐서 림보라는 매직의 그 림보가 아니라 시공간 밖에 존재하는 시간이 없는 곳의 지배자 이모터스가 됩니다. 이모터스로서 그는 타임키퍼라는 시간을 관장하는 자들을 섬기게 됩니다. 타임키퍼들을 만든 건 계속 존재하는 자라고 MCU 와 다르게 캉과 연관이 없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단역입니다. 타임키퍼들은 미래에 인간과 어벤져스가 전 우주를 지배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모터스에게 어벤져스를 미리 제거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모터스는 타임키퍼들과 다르게 어벤져스를 제거하기보다는 지구 수준의 관리자 히어로 팀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래로부터 과거의 여러 사건들을 조작하기로 합니다. 그의 관심을 산 것은 바로 스칼렛 위치였습니다. 사실 방금 전 이모터스의 어벤져스 가스라이팅 설명은 작가 커트 뮤식이 고전부터 이어진 어벤져스 연재 속 해결되지 않은 떡밥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만든 설정이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1975년작 어벤져스 135호에서 비전의 기원의 비밀이 설명되는데, 울트론이 비전을 만들었을 때 안드로이드 휴먼토치 1대를 이용해서 비전을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판타스틱4의 휴먼토치는 바로 2대죠. 이 1대 휴먼토치는 이미 한참 전 1966년 판타스틱4 애뉴얼 4호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판타스틱4의 악당 매드싱커가 1대 휴먼토치를 다시 활성화시켜서 판타스틱4를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판타스틱4가 1대 휴먼토치를 설득해서 매드싱커와 싸우게 만들고 1대는 다시 매드싱커의 버려진 연구소에서 비활성화됩니다. 얼마 뒤 울트론은 1대 휴먼토치를 만든 교수를 납치해서 그 연구소에서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설정 오류인 것인지 1969년 작품 서브마리너 14호에선 매드싱커가 1대 휴먼토치를 이용해서 판타스틱4를 공격했을 때 그때 이미 1대 휴먼토치가 죽었고 장례식까지 치렀으며, 매드싱커는 1대 휴먼토치의 사이드킥 토로를 이용해서 휴먼토치처럼 만들었다는 전개가 나옵니다. 즉 출판순 설정대로라면 1대 휴먼토치는 무덤에 묻혀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울트론은 그 연구실에서 비활성화된 1대 휴먼토치로 비전을 만들었을까요? 코믹스 덕후 출신으로 성덕이 된 작가 커트 뮤식은 1998년 어벤져스 포에버라는 작품에서 이런 설정 오류들을 정리하고자 이모터스를 사용했습니다. 커트 뮤식은 미래에서 이모터스가 최첨단 기술과 포에버 크리스탈이라는 힘으로 1대 휴먼토치를 두 개로 복제했고, 그래서 하나는 매드싱커가 사용하고 죽었습니다.
만들었으며 다른 하나는 울트론이 비전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고 정리해버립니다. 그럼 왜 이모터스가 비전을 만드는 데 관심이 많았을까요? 스칼렛 위치가 마블 유니버스의 핵심 넥서스 빙, 즉 시간대와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모터스는 그녀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그녀의 인생을 조종한 것이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안드로이드와 결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를 가질 수 없을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모터스는 비전의 탄생에 개입했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모터스는 비전이 완다를 사랑하게 된 과정도 개입을 해서 비전이 그녀를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전에서 그림 리퍼가 비전의 정신을 캡틴 아메리카에게 이식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훗날 작가 커트 뮤식은 어벤져스 포에버에서 이게 다 이모터스가 벌인 짓이라고 설정했습니다. 이모터스가 왜 이런 짓을 벌였냐면 비전이 안드로이드여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자신감을 불어주기 위해서 극약 처방으로 아예 인간 육체를 줘버렸던 것으로 정리합니다. 이렇게 이모터스는 비전과 스칼렛 위치를 결혼시키는데 안달이었습니다. 그럼 왜 결혼식에 주례를 섰을까요? 당시 어벤져스 연재의 관점과 현재의 관점이 있습니다. 당시 연재에서 칸과 라마투시 싸우는 셀레스티얼 마돈나라는 복잡한 사건이 있었던 직후였습니다. 칸이 이모터스를 제압하고 그의 림보를 차지했는데요. 어벤져스는 이모터스를 풀어주고 칸과 싸웠기 때문에 이모터스가 당시에는 어벤져스에게 고마워했습니다. 또한 셀레스티얼 마돈나라는 사건이 결국은 멘티스와 소즈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둔 결혼식에서 이모터스가 주례를 서는 것은 당연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관점에선 그저 이모터스가 스칼렛 위치를 통제하기 위해서 비전과 사랑에 빠지도록 과거를 조종했고 자신의 계획의 엔드게임, 최종장으로서 결혼식에서 주례를 서준 것 뿐이었습니다. 재밌게도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당시 어벤져스 타이틀의 작가가 바로 이모터스였습니다. 메타픽션이나 티어순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당시 어벤져스를 집필하던 작가 로이 토마스가 일부러 고른 연애 주인공이 완다와 비전이었던 것이죠. 작가 로이 토마스는 멤버 간 연애가 있어야 팀의 이야기가 좀 더 잘 굴러갈 것이라 생각을 했고 다른 멤버들은 다 개인 타이틀 시리즈가 있지만 당시 스칼렛 위치와 비전만이 개인 타이틀 시리즈가 없었으므로 둘을 사귀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만약 캡틴과 사귀겠다면 그 연애가 캡틴의 타이틀 시리즈에도 나와야 했고 그러면 편집부에게 혼선과 부담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어벤져스 타이틀을 쓰는 작가로서는 스칼렛 위치와 비전이 연애담을 쓰기에 가장 편한 캐릭터였던 것입니다. 다시 작품으로 돌아와서 이모터스의 계획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원다비전에서도 나왔듯이 결국 스칼렛 위치는 1986년 쌍둥이 형제를 낳게 됩니다. 바로 빌리와 토미입니다. 비전은 원더맨과 화해한 후에 가족을 꿈꾸기 시작했고 평소에 아이를 갖고 싶었던 완다는 그의 말에 동감합니다. 때마침 그녀가 강력한 마법을 사용해야 할 때가 있었고 그때 스승 아가사가 마법을 이용하라는 말을 전합니다. 이때 스칼렛 위치는 그 뜻을 두 가지로 해석해서 마법을 이용해서 임신도 하게 됩니다. 다름 아닌 닥터 스트레인지가 의사로서 확인해줍니다. 이때만 해도 그 누구도 그게 쌍둥이인 줄은 몰랐죠. 닥터 스트레인지가 그 아이들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곧 비극이 시작됩니다. 완다가 아이를 갖기 전에 비전은 전세계 네트워크를 차지해서 평화를 구축하려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비전은 어벤져스의 리더였고 세계 문제에 개입하려다가 결국 선을 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때의 반성으로 비전은 스칼렛 위치와 함께 어벤져스를 탈퇴했고 그 뒤 집에서 단둘이 오붓하게 살다가 아이를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1989년 웨스트 코스트 어벤져스 연재에서 당시 미국의 요원들 중 일부가 단독 행동으로 비전을 납치하고 그를 산산조각 내버리면서 시작합니다. 완다는 큰 충격을 먹고 일정 부분 복구된 비전은 완다를 못 알아봅니다. 행크 핌이 다시 비전을 복구하지만 비전의 이전 프로그램과 기억은 정부에 의해 삭제되었기 때문에 비전은 그저 로봇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더맨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의 뇌파를 복제해서 비전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원더맨은 비전을 볼 때마다 영혼이 찢겨지는 기분이었다고 털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애초에 자신의 허락 없이 비전이 만들어졌으니 복구된 비전에게 자신의 뇌파를 주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원더맨은 비전은 언제나 자신의 복제본이었다고 말하고 완다는 손짓 한 번으로 원더맨 위로 산을 추락시킵니다. 원더맨은 상처 하나 안 입지만 그 역시 분노했습니다. 비전을 살릴 방법을 찾던 스칼렛 위치는 인내하는 것이라는 기생충에게 순회당해서 어벤져스를 공격하게 됩니다. 결국 인내하는 것은 패배하고 완다는 아가사 하크니스를 만나게 됩니다. 스승 아가사는 완다에게 빌리와 토미는 실제 생명이 아니라 마법적으로 완다가 만들어낸 에너지 구조물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악마 메피스토가 프랭클린 리처드와 싸우느라 산산조각 났는데 그때 메피스토가 가진 인간 영혼 두 조각을 스칼렛 위치가 아무도 모르게 잡아서 토미와 빌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마스터 판데모니엄이 아이들을 납치해서 사라지고 어벤져스가 아이들을 구하느라 싸웁니다. 이때 메피스토가 나타나서 마스터 판데모니엄을 제압하고 자신이 그 아이들을 다시 흡수해서 원래대로 강해집니다. 그러자 아가사 크니스가 메피스토와 싸우고 어벤져스를 지구로 돌려보냅니다. 그녀는 메피스토와 스칼렛 위치 사이에 연결점이 생겼으니
스칼렛 위치가 메피스토에게 조종당할 수 있다면서 그 연기를 지우고자 하는 수 없이 완다에게서 두 쌍둥이 아들 기억을 지워버립니다. 그렇게 비전과 완다의 결혼 생활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립니다. 정말 비극적인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게다가 이후 이어지는 아틀란티스의 지상 침공 이벤트 아틀란티스 어택에서 완다는 엘더가 세트의 부인이 되도록 세뇌를 받다가 풀려났습니다. 자신이 완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 비전은 동부 어벤져스로 돌아가고 완다는 서부 어벤져스에서 박당이 되기로 합니다. 완다의 능력도 강해지고 아이를 가졌던 기억 차츰 돌아오자 아가사 하크니스는 이를 수상하게 여겨서 조사했고 이모터스가 이것의 배우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건 커트 뮤식이 1998년 어벤져스 포에버에서 설명한 것이 아니고 실제 1989년 웨스트 코스트 어벤져스 연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웨스트 코스트 어벤져스에서 이모터스가 어벤져스의 창설 당시부터 개입을 해서 스칼렛 위치를 조정하려고 했다고 설정을 했습니다. 이모터스가 스칼렛 위치를 조정하려고 한 이유는 그때 연재에도 그녀가 넥서스 빙으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나오는데 자신이 이 힘을 이용해서 타임키퍼들을 넘어서서 정말로 시간을 관장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던 걸로 설명이 됩니다. 작가 커티 뮤식은 고전 설정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은 반영하면서 팬이면서 작가로서 수정해야 할 부분은 수정하는 식으로 이모터스의 캐릭터성과 인생을 설정한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이모터스가 타임키퍼들의 말을 듣고 스칼렛 위치가 아이를 갖지 않게 만들어서 지구를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 타임키퍼들에게 반란을 일으키고자 그래서 자신이 직접 시간을 관장하고자 스칼렛 위치의 넥서스 빙으로서의 힘을 차지하려고 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모터스는 계획을 바꿔서 미래에서 현재의 스칼렛 위치가 아이를 갖도록 조종하고 비전의 파괴 등을 지켜보게 만들어서 더 혼돈스럽게 변하도록 그래서 넥서스 빙으로 각성하도록 조종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모터스는 어벤져스를 림보로 데려와 자신의 리전 오브 언리빙을 상대하게 만듭니다. 아가사 하크니스는 동료와 친구들의 우정과 사랑을 완다에게 전달하고 완다는 제정신을 되찾고 넥서스 빙으로서의 잠재력을 포기하면서 이모터스에게 가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완다는 비로소 가치 있는 어벤져가 됩니다. 이모터스는 실패하고 타임키퍼들이 나타나 그에게 벌로써 시간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실제로 주어서 그를 살아있는 동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완다는 쌍둥이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되찾게 됩니다. 얼마 뒤 완다는 다시 처음 마법을 썼을 때처럼 약하지만 마법을 쓸 줄 알게 되고 마법을 익혀갑니다. 그러다 어느 평행 우주에선 터미와 빌리가 실존하고 비전과 자신이 행복한 가정을 이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를 위안 삼아서 그녀는 활동했고 서부 어벤져스의 리더가 됩니다. 그러는 동안 몇 번 비전과 같이 활동하고 비전이 인간성을 되찾은 줄 알게 되지만 다시 사랑에 빠지지는 못하고 서로가 선을 지키기로 합니다. 이후 완다는 자신의 힘이 카오스 매직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주 강한 어벤져가 되며 원더맨과 사랑과 우정 사이를 이어갑니다. 비전은 그동안 캐롤 댄버스나 멘티스와 잠시 로맨틱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정복자 캉의 미래 버전인 이모터스가 스칼렛 위치의 인생을 조종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후 스칼렛 위치와 캉은 다시 한번 더 엮이게 됩니다. 바로 스칼렛 위치의 두 아들들의 환생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아들들의 환생을 설명하려면 다시 또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미 영상이 충분히 길기 때문에 원래는 한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너무 길어져서 아무도 안 보실 듯 해서 2부로 나눴습니다. MCU가 이 내용을 고스란히 옮길 수는 없겠지만 이런 정황이나 맥락은 충분히 MCU에 녹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많은 영어 벤져스 멤버들이 여러 방식으로 MCU에 나오고 있고 캉도 계속 나오고 있고 스칼렛 위치의 비극적인 가족사도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완다가 스칼렛 위치로 각성하는 바로 그 순간 드라마 로키에서 계속 존재하는 자가 놀랐다는 걸 바탕으로 스칼렛 위치의 각성이 멀티버스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칠 때 스칼렛 위치로 각성하게 된 건 결국 비전과 완다의 사랑 때문이므로 정복자 캉이 멀티버스적인 위기를 일으키려고 완다와 비전이 서로 사랑에 빠지게끔 처음부터 역사를 조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TVA가 정복자 캉에게 먹힌 것도 완다 비전이라는 그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를 정복자 캉이 이용한 덕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2부에서는 왜 스칼렛 위치가 하우스 오브 M을 일으켰는지 그게 어떻게 봉합되었는지 캉의 시작점에 왜 하필 스칼렛 위치와 영어 벤져스가 있는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